2020년 10월 6일 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투자에 쓴다더니 빚 갚는데 쓴 상장사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시설 투자 목적으로 조달된 자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투자는 공장 건설이나 설비 매입 등 사업 확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러한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된 셈입니다. 지난해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자 기업이 시설 투자 계획과 집행을 모두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해 인건비나 재료비 등으로 쓰인 운영자금은 8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6조 5천억 원 대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시설 투자는 감소한 반면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은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기업 채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설 투자 목적으로 조달된 자금 가운데 일부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빅히트 청약 58조 몰려 1억에 2주. 따상하면 43만 원. 일반 공모 첫날인 지난 5일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이 막판 자금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 6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청약 증거금도 58조 원 이상 몰리면서 SK바이오팜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역대 최고 규모의 증거금이 몰린 카카오게임즈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가 5에서 6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58조 4,236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606.97대 1 수준입니다. 은행, 앱 하나로 묶는 추세. 국민은행 18개로 쪼개는 역발상 외 미국 은행권에서도 멀티앱과 원앱 전략 논란이 있습니다. 크리스 니컬스 미 센터 스테이트뱅크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지난해 12월 은행 블로그에서 스위스 맞는 칼 같은 싱글앱 전략을 추진하던 많은 은행들이 수년 전 멀티앱 전략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금융 서비스의 리번들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객 경험 부문에서 원입이 유리하며 멀티앱은 개발비가 적게 드는 대신 유지 관리 및 마케팅 비용이 약 30%가 더 든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증, 소매 재무 관리 등 멀티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 올리고 경쟁사 밀어내고 네이버 검색 조작.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관련 상품들을 우선 노출시키고 경쟁사들 거는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점유율은 단기간에 급상승했고 경쟁사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예금금리가 연 2%? 속지 마세요. 사라졌던 2%대 예금 상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기준 저축은행 중앙의 공시를 보면 연 2%대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총 37개에 달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우선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여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빠져나간 돈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1%대 낮은 금리에 발길을 돌린 고객이 늘었고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저축은행 수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아직도 은행에서 입출금하는 사람 있나요? 거래 비중 역대 최저.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고객의 입출금 거래 비중이 7%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인터넷 뱅킹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고객들이 간단한 거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진행한 것이 원인입니다. ATM을 통한 입출금 거래도 22.7%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텔레뱅킹 비중도 5.6%로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 인터넷 뱅킹을 통한 처리는 64.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입출금 거래는 꾸준히 커져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미국도 28GHz 5G 전국망 재검토, B2B 활용에 집중해야.
미국이 28GHz 대역으로 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효율이 높은 3.5GHz 대역으로 전국망 기반 이용자 B2C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28GHz 대역은 기업용 B2B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됐습니다. 미국 사례를 참고해 28GHz 대역 스마트폰 기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유보하더라도 스마트 공장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B2B 특화 전략을 수립해 서비스 모델을 선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트럼프 감염이 증시의 전화위복인 3가지 이유.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대개 증시의 악재입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탓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태어난 5위 시장은 이 문제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개인에겐 비극이지만 국가와 시장, 그리고 전 세계엔 어쩌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된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특정 치료제가 특정 개인에게만 허락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 본인의 확진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미국인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면서 그의 대선 불복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의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K반도체 진격, SK하이닉스 세계 첫 DDR5.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DDR5 D램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해 차세대 D램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등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제품의 전송 속도는 이전 세대인 DDR4와 비교해 최대 1.8배 빠른 4800에서 5600mbps로 이는 고화질 영화 약 9편을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동작 전압은 1.2V에서 1.1V로 낮아져 전력 소비도 20% 감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칩 내부에 오류 정정 회로를 내장해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D램세의 1비트 오류까지 스스로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지원용 두산퓨얼셀 지분 매각, 사실상 실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그룹 회생을 위해 주식시장에 내놓은 두산퓨얼셀 지분 가운데 절반만 팔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매각 대금으로 주식담보대출을 갚고 근저당이 풀린 두산퓨얼셀 지분을 무상으로 두산중공업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두산퓨얼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이 가지면 자본금 확충 효과가 있어 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이 절반만 이뤄지면서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새 자금원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인데 출퇴근 만원 버스 더 심각해진 이유는 바로 길어진 배차 간격 때문입니다. 8월 기준으로 매출이 33% 감소한 민간 노선 버스 회사들은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안산 시내버스 점유율 80%인 이 버스 회사도 기사급여를 33% 정도 깎았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당연히 운행하는 버스도 주로 배차 간격이 배로 길어진 겁니다.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도시와는 다르게 개별 업체가 적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항공업계 3분기도 코로나 한숨. 화물로 버틴 대한항공만 흑자. 대한항공을 뺀 국내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이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불황이 장기화한 탓입니다. 6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3분기 항공업계 실적 추정치를 보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328억 원으로 업계중 유일하게 흑자 전망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 깜짝 흑자를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866억 원, 영업손실은 1,00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유의 합병 승인 연내 결론 나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주가 꿈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앞두고 인수합병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증권가에서도 M&A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투자 종목으로 추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하는 등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LNG용 반선 선사들이 몰려있는데 현대중공업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실적 시즌. 활짝 깬 자동차 화학, IT 반도체도 맑음. 3, 4분기 영업이익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IT 하드웨어, 가전,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 가치주들입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최근 3주 연속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며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36.35% 증가한 10조 6,053억 원으로 3개월 전 추정치 10조 2,589억 원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같은 날 실적 발표를 앞둔 LG전자도 3, 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5% 늘어난 8,49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업종 역시 3,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3.7%, 3.6%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9.3%, 100.5% 증가한 1조 2,087억 원, 5,8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강, 디스플레이 업종도 이익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콕 집어서 2030 겨냥 미니보험 뜬다. 미니보험은 보장 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을 6개월이나 1년처럼 비교적 짧게 잡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보험료는 월 200원, 연 9,900원 등으로 저렴해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액단기 전문 보험업 신설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자신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보험사가 월 보험료를 몇백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건 좁은 보장 범위와 짧은 보험 기간,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창구를 통한 비대면 판매 덕입니다. 암 진단에 한해 보장하는 삼성생명 미니암 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연 보험료가 30세 남성 기준 7,900원 정도입니다. 만 20세부터 60세까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올해 주식재산 2.6조 증가. 평가액 1위는 이건희 회장. 주식 평가액 증감 금액으로 살펴봤을 때 연초 대비 9월 말에 주식 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총수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입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주식 1250만 63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9월 29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연초보다 2조 6,497억 원 증가한 4조 5,564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2조 7,015억 원에서 4조 7,295억 원으로 주식 재산이 2조 279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3, 4분기 말 기준 50대 그룹 총수 중 주식갑부 1, 2위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두 부자가 차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9월 말 주식 재산은 17조 6,117억 원으로 주식 재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주식 평가액 때보다 2,316억 원 많아진 금액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7조 1,298억 원으로 연초 때보다 1,461억 원 줄어들어 두 부자 간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